안녕하세요. 기업가게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전꿈 대학은 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석세스 전문 채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익한 1인 방송을 지향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30권 넘는 책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책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33권 이상의 책을 쓰면서 그 중에서 이제 기업 경영과 관련된 책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저서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많은 컨설팅, 상담, CEO를 대상으로 한 조찬 세미나, 특강, 또 기업의 출강을 통해서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많은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강의, 상담, 매수공 활동 이런 체험을 토대로 해서 CEO, 시스템 경영 실천회라고 하는 기업 회원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석 경영, 시스템 경영을 통해서 고효율 자율 경영, 그 다음에 성과 중심적 경영을 희망하는 그런 기업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시스템 경영, 정석 경영 특강, 그 중에서 시스템 경영 특강 2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4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24번째 강의를 하는 동안에 제대로 이 강의를 못 들으신 CEO 또 기업의 핵심 참모들은 24개 테마를 차례대로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경영은 어쩌고 보면 우리나라 교수들 학자들 많습니다만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이론 정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경영, 시스템 영업 저서도 저술을 했고 그런 저서뿐만이 아니고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바로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 시스템 경영 솔루션도 개발을 해서 회사에 바로 도입하면 시스템 경영 도입 실천을 통해서 고효율 자율 경영, 성과 중심적 경영, 시스템 인재 육성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스템 경영 24번째 시간 전사 KPI 목표 설정 워크숍 진행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부서의 각 성과 지표별 목표를 정하기 전에 전사 차원에서 이 성과 지표별 목표 설정 기준과 지침을 미리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각 부서별로 목표를 적게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적게 받아서 달성을 제대로 쉽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런 피드백 내지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서별 목표를 정하기 전에 전사 차원에서 목표 설정 기준과 지침을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 과목은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이제 실제 전사 부서별 이 목표를 어떻게 정할 거냐, 실제 이제 목표를 정하는 앞 시간에 했던 그 설정 기준, 지표별 목표 설정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실제 목표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요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전사 KPI 목표 설정 기준, 표준 사례입니다. 목표 설정 기준에 따라서 목표를 실제 설정한 그런 사례인데 우선 관점별로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 관점별로 나눕니다. 재무 관점은 재무와 관련되는 것, 수익과 관련되는 자금 조달과 관련되는 또 자금 운영과 관련되는 그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 관점은 매출 또는 고객, 영업 이런 관련된 그런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경영 관점은 뭔가 회사의 행정 체계, 그러니까 생산 쪽에서의 행정 체계 또는 마케팅 영업 쪽에서의 행정 체계, 인사 조직 차원에서의 어떤 행정 체계,
원재료 조달과 관련된 그런 체계, 뭐 인사 조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뭐 이런 행정 업무, 각 부문별 행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항목들을 관리하는 거, 이게 이제 경영 시스템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표들, 그 다음에 학습 성장 관점은 회사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항목, 또 직원 조직의 어떤 그 체계화 또는 인력의 효율화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필요한 지표들을 선정하는 그런 관점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 의해서 이미 강의도 드렸습니다만 지표를 전사지표, 부서지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라고 하는 지표 개발 요령에서 이 부분은 자세히 강의를 드렸으니까 혹시 그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다시 한번 피드백에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표까지가 이제 정해졌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강의드렸던 부서별 목표를 정하기 전에 전사 차원에서 그 목표 설정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이제 전사 월별 분기별 목표를 설정을 하는 내용이 쭉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그래서 1, 4분기 4, 5, 6월 해서 2, 4분기 7, 8, 9월에서 3, 4분기 10, 11월, 12월에서 4, 4분기 분기별 월별로 목표를 이렇게 설정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건 물론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실제 이런 목표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워크샵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 테마입니다. 자, 이런 표준 사례를 토대로 해서 우리 회사의 KPI 목표 설정을 하는 워크샵을 실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이 시간에 진행 요령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무 관점, 그 다음에 관점별 목표, 거기에 따르는 지표는 우리 스트레이트지 맵 설계에서 우리가 설계했던 내용과 전사 부서 성과 지표 개발 워크샵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지표를 이쪽에 불러와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표별로 실제 그 지표의 단위, 금액일 때는 1,000원, 100만원 이런 단위, 건수일 때는 건, 퍼센트인 경우는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과 지표별 단위를 이렇게 쭉 열거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재무 관점에서 매출 목표 달성률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전년도에 이제 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120억이라고 하는 그런 매출 목표 설정 기준을 정했다라고 하면, 합계 금액은 120억이 될 겁니다. 자, 이 120억을 가지고 부서별로 어떻게 나눌 거냐. 영업부서가 2개 있다라고 하면 영업부서도 뭐 조직 구성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별로 영업부서가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그 제품의 전년도 매출 달성, 거기에 이제 금년도 설정된 매출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영업부서가 2개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50대 50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달리 그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제품에 따라서 매출 목표를 줄 것인지 비율을 이렇게 달리해서 영업 1부 내지는 1팀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 구성비를 50 주고 그 다음에 영업팀에는 40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은 올라운드 플레이어 차원에서 전 직원들에게도 목표를 주는 그런 형태로 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하나의 방침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부서별로 그 목표를 배분하고 그 부서별 집계를 낸 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전사 KPI 목표를 월별로 1월, 2월, 3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월별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그걸 묶어서 분기 목표를 정하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고객 관점에서의 지표, 그 다음에 경영 시스템 관점에서의 그 지표별 목표, 학습 성장 관점에서의 목표도 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직원 연수 목표 달성률 하면
뭐 회사에 따라서 우리 사내 연수도 있을 수도 있고 사외 연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사내 연수도 뭐 부서별 연수도 있을 수도 있고 전사 차원에서 연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뭔가 파견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나누어서 아까 전사 차원에서 그 목표 설정 기준해서 부서별 교육은 최소한 월 한 차례씩 부서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는 전사 차원에서 교육은 뭐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 또 그런 연수 과목은 뭐 어떤 걸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연도 경영계획에 반영돼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조각조각 내어서 부서별 전사 내부 연수 또 외부 연수 나누어서 이렇게 목표 설정 기준을 정하고 그런 목표 설정 기준에 따라서 전사 부서 개인의 이런 연간 연수 그런 목표들을 정한 다음에 그걸 이제 월 단위로 이렇게 구분해서 집계를 하면 1월 연수 목표, 2월, 3월, 4월, 5월, 6월 그 연수도 내부 연수, 외부 연수 또 내부 연수도 부서별 연수, 전사 연수 또 외부 파견 연수도 뭔가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예시를 참고해서 여러분의 회사에 이런 매년 단위로 매년 연도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이런 성과 지표 목표가 정해지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런 기준 가지고 여러분 회사가 정말 체계적인 경영 그 다음에 체계적인 어떤 목표 설정 또 목표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완성하는 또 실현하는 달성하는 그런 일사불란한 경영을 이렇게 할 때 또 그렇게 해서 수시로 월별 분기별 피드백해 가면서 이렇게 경영을 할 때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도 높아지고 경영 효율도 높아지고 성과가 실현되어서 모든 어떤 매출 목표를 비롯해서 단기 순익 목표 이런 연수 목표 같은 이런 목표들이 제대로 달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1년, 2년, 3년 쌓일 때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도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갖게 되고 뭔가 글로벌 경쟁뿐만이 아니고 국내 경쟁에서도 뭔가 경쟁사를 이기는 그래서 성장 발전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참고사항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회사에 제대로 된 이런 전사 부서 KPI 목표를 설정해서 꼭 달성하셔서 여러분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도움이 시스템 경영이나 피드백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런 도움이 요청이 있으면 달려가서 적극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전사 부서별 목표 설정을 실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들면서 회사에서 직접 목표를 설정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요령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또 시스템의 특강 25번째 시간입니다. 부서별, 개인별 KPI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은 전사 차원에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드렸고 다음 테마에서는 부서별, 개인별로 성과 지표, 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하는 성과 지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지표별로 목표 설정을 하는 그런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